안녕하십니까. IPO 도바주입니다. 저희가 이번 달에 마련한 키체인지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말한 델타 변이, 그리고 이게 실물 경제로 이어지는 부분과,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G2, 중국 시장에 지금 불어닥치고 있는 규제 관련된 효과를 짚어보고, 그리고 실제 경제의 펀더멘탈과 시장의 펀더멘탈을 요약하는 것으로 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현재 델타 변이가 크게 글로벌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스페인의 케이스인데요. 이게 빨간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치명률,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수준의 어떤 환자의 상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까만 색깔이 이제 확산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감염을 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백신 접종과 함께, 그리고 사회적인 봉쇄와 함께 급격하게 떨어진 반면에 오히려 최근에 델타 변이를 위해서 급증하고 있는 것도 지금 현재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보시는 것처럼 치명률,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즉 예전에 비해서 확산 자체는 많이 될 수 있지만 병의 중증도 자체는 많이 약해졌다. 왜냐하면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실물 경기가 derailed 되고 있지 않나라는 이제 신문 기사가, 사실은 영문 신문 기사가 좀 났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치명률이 낮다는 부분에 포커스를 해서 그런지 최근에 이제 그런 류의 어떤 기사들은 크게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의 저희가 알고 있는 파악류의 어떤 기업들하고 미국의 BAT라고 부르고 있는 바이두라든지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기업들이 거의 같은 추세를 항상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중국 정부의 강력한 빅테크 규제가 우선적으로 먼저 나타남에 따라서 가격이 하락이 시작이 됐고요. 최근에 성장주에 대한 어떤 가격 반영도가 낮다라는 어떤 컨센서스와 함께 오히려 미국의 어떤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둘 간의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졌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약 100포인트 가까이 벌어졌으니까 성과에 있어서 한 3분의 1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2, 3년 동안의 성과를. 따라서 이 G2 빅테크 기업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지금 글로벌 주식시장에 동시다발적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거의 가장 큰 포인트는 규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글로벌 경제 상황과 그리고 글로벌 자본시장 상황에 관련된 포인트를 좀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가장 실물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델타 변이가 실질적으로 derailed, 그러니까 실물 경기를 정말로 나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냐, 회복을 아예 이제 지워버릴 수 있는 부분이냐에 대한 포커스가 지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그러니까 구글 트래픽이라든지 글로벌 이제 한국 네이버를 포함한 이런 포털들에서 주식시장 피크아웃에 관련된 검색어들이 상당히 트래픽이 많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6월달, 5월달부터.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 경제 펀더멘탈 말고도 시장의 마켓멘탈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가격이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미국의 어떤 소비에 관련된 상황입니다. 미국의 소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리테일러, 그러니까 이거 물건들을 팔고 있는 사람들, 물건들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의 어떤 가격 결정력에 대한 서베이를 에버코어라는 회사에서 ISI라는 인덱스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이게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되게 심해질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사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격 결정력이 0 정도에 있다고 하게 되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격대에 팔아야만 물건이 팔린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0에서 한 100까지가 지금 추세로 보게 된다면 장기적인 추세는 약 25%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한 2배 가까이 해당되는 약 40% 중반까지 가격 결정력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생산자 물가인 PPI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걸 봤고, 저희가 최근에 CPI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가는 거 아니냐, 지금 경계를 죽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슈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생산자 물가가 올라오고 나서 소비자 물가로 지금 연결되고 있는, 즉 서플라이어들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와서 일단 물가의 상승은
약간 저희가 목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의 소비 역시도 활발하게 가격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연초에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약 6에서 8% 가까운 점유율,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상승을 경험했었고요. 왜냐면 상대 성과가 더 좋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보게 되면 약 마이너스 5% 가까운 하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약간 13% 가까운 지금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위상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에 익스포저가 되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덱스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약 10%가 넘는 하락을 겪고 있어서, 지금 현재 중국 시장의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위상 자체가 옛날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물론 기저효과가 먼저 소실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 정책적인 부분 자체가 다른 선진국들이나 신흥국에 비해서 조금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부분이 그대로 반영돼서 실제 실물 경기를 그런 식으로 드라이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실물자산 측면은 진짜 어떠냐라는 부분을 짚어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약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40년 구간 동안에 유가와 그리고 금 가격의 상대 가격을 놓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 한 7% 가까운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약 유가가 금이 한 2,000불이라고 하게 되면 7% 정도니까 약 140불 정도의 거래가 되는 것이 평균적인 가격인데요. 지금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WTI가 70불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인데, 금 가격 대비해서 과거 한 40년 트렌드소의 한 절반 정도 좀 거래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가격의 예전에 이제 히스토리컬리 이런 분포를 놓고 봤을 때 이런 분포상에서 가장 낮은 구간에 위치했다가 지금 그런 구간으로 지금 다시 복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국면인 것 같고요. 지금 금 가격 대비해서 유가를 측정했을 때는 약간 140불 정도를 보고 아마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유가 투자자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실물 경기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지 않으니 이 정도 속도면 충분히 유가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 델타 변이와 함께 급락하는 일이 하루 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기 추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약 40년, 50년 정도의 어떤 추세를 놓고 봤을 때는 유가는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그런 통계적인 분포상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켓 멘탈, 즉 시장의 어떤 자본시장 측면에서 자산 가격들의 어떤 지금 이게 진짜 비싼 것이냐 아니면 싼 것이냐 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가장 고평가되어 있다고 가장 지정받던 것들이 트레저리, 그러니까 미국 국채였는데요. 제가 가장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약 2008년 때부터는 가격이 계속 비싼 국면이 존재했습니다. 회색 자체가. 까만색도 한 5년 사이에 지금 채권이 한 10년 사이 동안에 이제 계속 비싸지는 국면을 경험했고요. 주식도 한 5년 동안 비싸지는 국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2018년, 19년부터 까만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주가가 확실하게 비싸졌고, 빨간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이 같이 겹쳐서 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런 프로퍼티, 부동산 가격도 한 2에서 3년 동안 좀 비싸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 커뮤니티 인덱스인 이 파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구간은 아직 싼 국면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채권과 주식과 부동산이 다 비싼 국면으로 간 반면에 그 반대편에 원자재 가격들이 좀 싼 국면에 위치하고 있다. 즉 사람들이 왜 비싸다고 얘기를 하냐면 채권도 비싸졌고 주식도 비싸졌고 그리고 부동산도 비싸졌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들이 대부분 이런 쪽의 자산을, 금융자산을 비롯한 부동산을 들고 있기 때문에 많이 비싸졌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반대편에 있는 원자재를 들고 있는 자산들은 아무래도 투자자들은 이렇게 아직 비싸지 않다라고 느끼는 그런 약간 상반된 구간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투자 심리에 있어서 이쪽에 있는 투자자들과 이쪽의 투자자들은 상반된 심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훨씬 더 지금 시장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지금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가장 이제 좀 인기 있는 코멘트가 가치주냐 성장주냐, 성장주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결국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뭐 그런 코멘트가 많았습니다. 저희도
생각해 보시게 되면 대부분 이제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장기 성장성을 가지고 이런 코멘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항상 성장주냐 가치주냐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자마다 또 이게 밸류냐 그로스냐에 관련된 부분이 딱 나눠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에서 인덱스를 만들고 있는 S&P 같은 경우가 이제 정의해 놓은 기준으로 성장주냐 가치주냐 놓고 이제 비교해 봤을 때는 파랗게 연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제 미국 S&P 500이고요. 그리고 까맣게 좀 약간 진하게 표시되는 남색 같은 경우는 중국의 S&P BMI 인덱스입니다. 이 BMI 인덱스 기준으로 이제 성장주냐 가치주냐를 나눈 거고, 미국의 성장주냐 가치주냐를 놓고 봤을 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무래도 성장주가 많이 더 가격 퍼포먼스가 좋다, 비싸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반대편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가치주가 오히려 성과가 좋은 국면입니다. 보시게 되면 미국의 성장주는 최근에 1년 사이에 보시게 되면은 쭉 올라왔다가 쭉 빠졌다가 다시 이제 성장주가 가치주 대비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즉 원점으로 돌아온 셈인데요. 상대 가격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근데 중국은 오히려 올해 3월달, 그러니까 2분기부터는 오히려 가치주가 더 성과가 좋은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급간의 어떤 성장주와 가치주의 측면에 있어서 그럼 누가 좋으냐의 문제보다는 이게 밸류에서 그로스를 빼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나타난 것은 결국 정부의 규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금리 정책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금리 정책이 아직 되게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요. 중국이 그 사이 동안에 약간의 어떤 통화 정책에 있어서 약간 타이트닝을 아직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런 타이트닝이나 아니면 완화나 요 사이에서 중립적으로 지금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그런 스탠스를 취했고, 미국 정부는 이런 거를 아직 계산상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밸류에서 그로스의 어떤 성과 차이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규제의 역할이 되게 크다. 그러니까 규제에 대한 스탠스가 많이 시장에 나오면 나올수록 앞으로 성장주의 퍼포먼스는 조금 부진할 가능성이 보여진다. 왜냐하면 이런 G2, 글로벌 저희가 알고 있는 파악류라든지 BAT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어떤 상대 성과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규제의 어떤 임팩트가 확실하게 이런 부분에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을 힌트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리, 그러니까 기업들이 워낙 이제 성과가 좋고 산업 내 구조조정 대부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IT 기업 같은 경우는 투자 대비해서 리턴이 상당히 높은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주로 자사주 매입을 빅테크 기업들이 했습니다. IT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2021년 연초부터 희한한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백,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예전에는 이런 빅테크 기업이었는데요. 지금은 실물 경기에 링크가 되어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배당을 여태껏 지급을 못했거나 주주 친화 정책을 많이 하기 어려웠던 이런 리얼 비즈니스 사이클에 있는 에너지 기업들이라든지 금융회사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바이백을 많이 하겠다고 발표를 하기 시작했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전에 바이백은 빅테크 기업들이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리얼 비즈니스 사이클, 그러니까 실물 경기와 연동되어 있는 기업들이 이런 바이백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들의 스탠스가 향후에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주식시장에서도 약간의 이런 바이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주가에 대한 자신감, 현금 흐름이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플레이어의 리플레이스먼트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주식시장 내에서도 그런 부분을 한번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권시장으로 가보시게 되면 내년에 1분기 기준으로 지금 미국 국채의 임플라이드, 그러니까 내재되어 있는 금리 인상 시기는 내년 1분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1분기부터 금리 인상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이 나올 것이다. 실질적으로 금리는 2023년 한 1분기 정도에 실제 올릴 것 같다. 그러니까 내년 1분기가 되면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림이 나올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금리는 2023년에 1분기 정도에 올릴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이 내재되어 있는 미국 채권의 어떤 금리 사이클의 지금 트렌드입니다. 하지만 지금 8월에서 9월달 잭슨 홀 미팅이 있고 나서부터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게 테이퍼링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이게 둘 다 근데 공통적인 부분은 결국은 양적 완화가 아니라 양적 완화의 축소 그림을 분명하게 해준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8월에서 9월 사이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금리의 어떤 상승 속도가 지금 내재되어 있는 것이 이 그림인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즉 금리가 생각보다 조금 빨리 올라갈 수 있겠다는 투자자들의 어떤 시각이 조금 좁혀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3월, 4월, 5월, 6월 보시게 되면 CPI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미국 10년물 국채가 원래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 정상적인데 지금 이런 부분만큼 많이 괴리가 벌어졌습니다. 즉 이렇게 CPI가 그 소비자 물가가 높아지게 되면 금리도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데 금리는 지금 오르지 않고 물가만 지금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만큼이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버블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금리가 올라오는 형태로 해소가 되든지 아니면 다시 CPI가 떨어지는 형태로 해소가 돼야 되는데 보시게 된다면 금리가 지금 여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CPI가 2%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이런 버블은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고 채권이나 실물자산, 인플레이션 자산을 투자할 때 참고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어떤 샥 자체가 델타 변이로 사실은 구성이 돼서 실질적으로 가격에 반영이 됐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0년까지 커머디티, 즉 원자재의 어떤 가격의 상승 속도가 사실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드라마틱하게 높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2000년대 초반, 1980년대, 70년대 뭐 그런 데이터들인데요. 경기가 회복되고 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커머디티 사이클이 오게 되는데 지금은 희한하게 다른 사이클보다 가장 높은 사이클의 어떤 트렌드를 좀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가 세계제 2차 1차 대전인지 2차 대전인지 저도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양적 완화를 지금처럼 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지금 세계제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돈을 더 많이 풀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 접해진 이런 원자재 사이클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조금 아주 높은 국면을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지금 현재는 지금 한 요 정도 가격이 움직여서 오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까지 와 있는데 이런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단계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제 세 번째 단계 초입 정도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격이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예전의 사이클에 비춰봤을 때는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트레이딩 데이,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이 열렸을 때 거래되는 일수 기준으로 지금 한 절반 정도 좀 못 미치게 온 것 같지만 지금 나머지 절반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강력한 사이클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과거에 히스토리컬리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약간 좀 아이러니한 부분은 예전에 사이클 중에서 가장 기울기가 높은 사이클을 쫓아서 지금 가고 있는 것처럼 일단 일견 보인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글로벌리 가장 중요한 지표인 미국 달러에 관련된 공매도가 사실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오면서 실질적으로 금리가 올라온다는 것은 실질 경제 성장률이 올라오거나 실질 금리가 올라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보유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달러에 대한 익스포저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맥센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투자자들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를 숏 포지션을 가져갔다는 거고요.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위에 같은 경우는 롱 포지션을 가져갔다는 의미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난 커머셜, 그러니까 비상업적인 용도, 그러니까 내가 달러에 대한 어떤 수출입을 통한 수요 때문이 아니라 투자 수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쭉 공매도가 나왔던 부분이 쭉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거의 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비상업적 수요, 투기적 포지션에 관련된 부분은 거의 다 숏셀링 자체가 거의 해소가 됐다. 즉 급하게 달러 가치가 올라오는 것 때문에 숏 커버링을 할 필요는 없어졌다. 그러니까 수급에 지금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 있는데 채권 시장, 미국 재무부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달러 익스포저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 자체가 최근에 좀 많이 해소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예를 들어서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는 1150원에서 1200원 정도를 지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금 구간이라고 지금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오히려 1200원보다는 1150원 근처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달러 익스포저의 숏 포지션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급하게 달러를 숏 커버링 할 필요는 없다. 달러 시장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런 투기적 목적을 해소하기 위해서 살 필요는 없어졌다라는 구간이어서 급하게 달러에 대한 투자를 확 늘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1150원에서 1200원 갈 사이에
점점점 이 달러의 익스포저를 약간씩 줄였다가 오히려 1150원을 뚫고 내려갔을 때 달러의 익스포저를 늘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투자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크게 한번 저희가 요약을 해보자면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실물 경기의 하락보다는 추세의 어떤 지연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델타 변이에 관련된 부분은 추세의 어떤 지연이다. 어떤 궤도에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 일단 그리고 CNBC나 블룸버그 그 피어 인덱스, 그러니까 투자 공포 지수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까지 놓고 봤을 때 마이너스 50에서 한 60, 70 정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는 충분히 보수적이다. 그러니까 너무 버블이 있다라고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겠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어떤 버블의 어떤 그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주도권이 예전에는 이제 소비자로부터 지금 공급자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공급자가 어떤 가격 인상에 어떤 키를 쥐고 있다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가격 인상을 기업이 이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인상을 했는데 지금 소비자들이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CPI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CPI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크게 관여치 않는 이유 자체는 뭐 캐시 쿠폰을 뿌려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력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어서 이런 실물 경제와 관련된 지표라든지 자산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런 키체인지를 통해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적으로 경기 회복 추세가 지연될 뿐이지 끝난 것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데이터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보셨지만 이 빅데이터 기준으로도 글로벌리 이제 포털들 기준으로 검색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데이터라든지 주제 같은 것들이 어떤 우려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반대편으로 그 백신의 어떤 파지티브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색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참고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최근에 중증률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좀 힌트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내용들이 좀 바뀌게 되면 중간중간에 업데이트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